이제 사실은 좀 마스크 쓰는 게 해제가 돼서 좀 자유로워졌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지금 뭐 저희들은 아직도 뭐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제가 충청북도 자원봉사 센터의 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충청북도 자원봉사단 총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 충청북도 자원봉사 센터를 총괄하는 회장이라는 명칭을 바꿔주셔가지고 그래서 충주도 몇 번 왔습니다. 그 당시에 강호안 회장님이 충주 회장님이셨고 센터장님이셨고 제가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 충북에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155만 인구의 딱 10%, 15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좀 더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없고 건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TV나 이 언론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원래 의사면서도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3년을 빼더라도 41년간을 환자를 진료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환자 보는 것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일을 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시 제가 충청북도 의사회장 할 때 또 청주시 의사회장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 무료 진료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도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한 5, 6년을 하다가 어떻게 그 지사님이 그걸 아시고 자원봉사센터를 좀 맡아달라고 하셔서 여태까지는 공직에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맡으셨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 저는 의사로 진료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이고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병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생기는 질환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어린아이들이 왜 병에 걸려서 선천적 심장질환이라든지 선천적 기형이라든지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적인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썼습니다만 옛날에 여자분들 임신하면 입덧하잖아요. 입덧할 때 먹는 약이 있었어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걸 먹으면 입덧을 안 하니까 그걸 먹고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기형아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연관 유럽 서양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서 이상하다. 왜 그 입덧할 때 먹는 탈리도마이드를 먹은 산모들한테는 아이들이 기형이 났어요. 그래서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물론 퇴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아시죠? 옛날 시어머님들이 입덧하면 담배를 좀 피워라. 그거 생각나세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님 없죠. 옛날에는 그래서 시어머님 때문에 담배 피운 할머니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 입덧이 좀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 담배는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식후 불연이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잘 내려가요. 구역질도 덜 나고 위에서 장으로 잘 내려갑니다.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입덧하는 며느리 보고 담배 피우라고 권했던 겁니다. 그러나 담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도 담배를 너무 피우면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겨서 안 좋죠. 결국 여러분들 모든 병의 원인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제일 많은 게 무슨 스트레스일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이분 기억하시죠? 저분이 신바람 건강법으로 선풍적인 인기와 선망의 시선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종횡무진했던 분이에요. 저도 이분을 존경했습니다. 저분은 의사는 아니에요. 생리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상당히 건강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본인이 생긴 거를 본인이 자신을 비하해 가면서 산도둑같이 생겼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정말 재미있게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참 저분 TV에 나오거나 강의하면 많이 보고 했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68세인가 70을 못 넘겼어요. 저는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올해 70이 됐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까 스트레스 얘기를 했죠.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도 스트레스고 친구 사이에 직장에서 그것만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너무 안 좋은 환경이 있죠.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도 땡볕들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도 스트레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리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뭐 속상하는 것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분 보면 그래요. 그 사람 암 걸릴 줄 알았어. 그렇게 속썩이더니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남편 때문에 속썩이고 암 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실은 과로도 스트레스예요. 과로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노동하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하는 말이 사실은 꼭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를 향해 잘 보죠? 화면 예. 이분 기억하시나요? 행복전도사였어요. 이분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아셔요. 근데 이분이 가정주부로 일하다가 40살이 넘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젊은 여자 직장에서 상사죠. 그렇게 우습게 보더라고요. 저 무슨 아줌마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이분 주위에 몰려드는 거예요. 왜?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잘해. 남 얘기 잘 들어주고 조언도 잘해주고 왜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 저분이 바로 그야말로 행복 전도사로 정말 저도 이분 보고서 야 정말 저런 분이 있나 참 대단하다. 가정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광고 카피 회사라서 광고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굉장히 능력도 발휘하면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자살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바람 건강법을 얘기하신 황수관 박사는 폐렴으로 본인이 건강을 못 지키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행복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자살하는 분이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성 통증, 정말 시달리는 통증을 그렇게 앓았대요. 근데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내색 한 번 안 하는지 저도 참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의사로서 그렇게 아팠으면 괴로웠을 텐데. 그래서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강원도 어느 모텔에 가가지고 아마 자살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죠. 역설적입니다. 건강을 그렇게 신바람 건강법을 전도했던 분이 그렇게 되시고 이 행복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자살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건강 행복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잘 안 넘어가는데요? 됐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원인이 이런 건데, 실제 원인은 보면 심장병입니다. 대개 90%가 심장마비예요. 그 심장마비가 왜 오나? 심장이 어머니 뱃속부터 보통 심장 맥박이 뛰는 게요. 어머니 뱃속에서 2주 정도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심장 싹이 돌아나가서 뛰다가 4주, 5주 되면 뛰는 게 확실히 돼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에 보면 심장 뛰는 게 보입니다.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주무시는 동안에 오는 거를 자는 동안에 급사했다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무슨 이유가 됐든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딴 거는 잠을 자고 뭐 이렇게 쉬어도 되지만 심장만큼은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심장까지 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이 얼마 동안 쉬면은 사람이 죽을 것 같을까요? 4분에서 5분 넘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왜?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어버려요. 그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람을 소생을 시켰는데 의식이 깨어나질 않아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이런 분은 심장은 돌아왔는데 심장이 멈춘 동안에 뇌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런 상태로 거의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돈이 많고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분도 사실은 본인이 가진 병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종합진단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짐작하건대 그분은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운동을 못했어요. 무슨 원인이었든지 분명히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혈관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약을 먹고 치료했겠지만 자는 동안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갔는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심장이 돌아왔는데 뇌가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냥 눈만 뻑뻑하고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있다가 몇 년 동안 그 과정 동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병원에서 모든 케어를 받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건 다 아시죠? 그건 다 아시고 사회적인 거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욕하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시는 분들은. 그게 나만 생각하고 상대편 입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맨날 싸우잖아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A, B, C, D를 사람을 만나요. A라는 사람 만나서 잘 지내다 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싸우고 헤어져요. 또 B라는 사람 만나고 잘 지내는 것 같더니 또 싸우고 헤어져요. 또 C라는 사람 만나요. 그런 분 옆에 아마 계실걸요? 동네에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그분은 남을 만나면 A, B, C, D 이 사람은 다 욕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남이 잘못한다고 남이 문제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러신 일은 없겠지만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건강이라는 게요. 옛날에는 이런 말 쓰지도 않았어요. 세계보건기구에 이게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은 영이 맑다.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정말 영혼이 맑은. 그것까지도 요새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육체적, 정서,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딘가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나는 뭐 부족하고 또 정신적으로 나는 좀 뭐 너무 예민하고 불면증에 노이로제에 뭐 폐쇄공포증에 광장공포증에 뭐 공황장애 여러분들 뭐 TV에서 연예인들 나와서 참 멀쩡하게 잘하다가 갑자기 뭐 공황장애니 뭐 그러잖아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이렇게 건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사는 게 건강한 거고요. 영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 사는 삶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처럼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아니 1900년대부터 이렇게 쓰질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사질환이라고 합니다. 대사질환은 게 별게 아니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가 다 대사인데 당에 대한 거, 혈당, 혈압에 대한 거,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뱃속에, 몸속에 있는 신진대사에 이상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달리해서 불렀습니다. 성인병, 생활습관병, 대사질환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더 의학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렇게 용어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했어요.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그전까지는 제일 고령화, 노령화가 빨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추월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번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고령화도 최고로 일찍 해서 7%를 넘으면 고령화가 됐다고 14%가 넘으면 완전히 초고령이 됩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거의 20%입니다. 18%, 19% 이제 20% 넘는 게 얼마인데 20%는 초고령화 아주 뭐 근데 대단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게요. 반면에 1958년 58년 개띠들이 9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6.25가 전쟁이 끝난 뒤에 전후 세대가 베이비 부모라 해서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시대라고 전쟁이 끝나면 젊은 남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답니다. 전쟁 때 희생되고 사망한 사람들을 보충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58년도에 여기 58년 혹시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최고점을 찍고 59년도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지금은 몇 명 태어납니까? 1년에? 28만 명. 올해는 27만 명 될지도 몰라요. 그 4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기를 안 낳는 것도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출산 비율이 1이 안 돼서 0.7, 0.8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뭐든지 하면 이렇게 화끈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에요. 젊은 사람이 없으면 일할 사람도 없고 어른들을 공경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뭐 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요. 됐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나 보면요. 사실은 요새 생활이 바뀐 게 가장 큰, 여러분 다 휴대폰 잘 안 바꾸고 옮겨주시겠어요? 내가 얘기할 때. 네. 아, 그래요? 어쩐지 잘 안 돼요, 지금. 컴퓨터 때문에 그래요.
이 휴대폰 다 컴퓨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AI라는 거 아시죠? 인공지능. 그게 사람 대신 다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그런 게 아니야. 어른 말 들어. 옛날에는 들었어요. 왜? 어른들 말이 옳았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며느리나 딸이 애기 나면은 애기 키우는 거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유식 해먹이는 것부터 뭐 엄마는 옛날식 하지 말라고 걔들은 컴퓨터에서 다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도 우리 딸이 집에 와서 애기 낳고 다 했는데 애기 낳을 때 뭐 이유식 어떻게 얘기하니까 엄마 그게 아니야 요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니까 나중에 듣다 아유 내가 지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지지배가 나한테 알았어 너 네 딸이라 잘 봐 나는 내 딸이라 볼게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즘에는요 컴퓨터 때문에 말도 한마디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컴퓨터를 검색해가지고 엄마 그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이 없고 어른 역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젊은 애들은요 기계니 그 휴대폰 주면 금방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합니까?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전화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큰일이에요, 사실은. 건강의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운동 많이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운동 안 하면서 잘 드시니까 문제죠. 음식, 수면, 스트레스. 이거 부정할 사람 없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건강한 거거든요. 이거는 접니다. 이거 제가 노래하는 건데. 근데 이게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요. 제가 청주의 시민 아트홀이라고 공연하는 데서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나와요? 해보세요. 그거요. 다 하지 마시고 2분 10초부터 돌리세요. 너무 길어요. 됐습니다. 밤새고 울었지. 너무 많이. 2분. 찔레꽃처럼 노래. 제가 사실 노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저 노래를 실제 부른 장사익 씨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분 노래를 우연히 듣고 좋아해서 제가 배웠는데, 어느 날 노래방을 가가지고 친구랑 노래를 하겠다고 했더니 무슨 노래를 할 거냐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 노래가 노래방 곡에 반주도 없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 찔레꽃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마침 장사익 씨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불러보라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만 보니까 노래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데? 그러는 건 저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2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장사익 씨가 청주에 공연을 왔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서로 보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 49년생인가 50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 50명 정도 그때 그 공연 뒤풀이 장소에 사람들한테 자기 동생이라고 저를 소개시키니까 다 믿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 노래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부르는 가수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굉장히 좀 떨리잖아요. 그래서 한 두 소절 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불러 제꼈어요. 저렇게. 그랬더니 자기 바쁠 때 가서 하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노래를 사실 제가 건강 강의할 때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잘 되네. 역시 시청이 더 낫습니다. 딴 데서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열심히 했고요. 잠깐 그 뒤에 부분만 들으셨는데 혹시 앵콜 하시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청순 맞은 노래를 좋아해서 집사람한테 맨날 좀 핀잔을 받아요. 왜 밝은 노래를 부르지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예? 근데 제가 빠른 노래는 제가 잘 못하고요.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노래요? 이 노래요? 금방 이 노래요? 그럼 물 좀 마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자주 좀 초청을 받은 노래를 했는데 근 3년 동안 노래를 안 했더니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찔레꽃입니다. 이 장사익 씨가 아내랑 조강지처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애절하죠. 근데 저는 그 애절한 노래가 왜 좋은지 우연히 배웠습니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픔 찔레꽃 달처럼 서러움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찔레꽃처럼 노랬지 찔레꽃처럼 춤췄지. 당신은 찔레꽃 찔레꽃처럼
들어줄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노래인데 들어주는 분이 좋다고 하시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불러본 김에 장사하신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박수치고 웃으시면 건강이 좋으신 거죠. 장사하신 노래 중에요,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사실은 이게 고려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현대판 고려장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생활이 바쁘고 맞벌이부가 많아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방치하면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집에 붙어서 이렇게 간병할 사람이 요새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봄에 꽃구경을 가는데 어머니는 이놈이 나를 고려장시키러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노래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서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눈을 감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주먹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시네. 어머니 무엇인데요? 솔잎은 따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음식을 사실 환자 진료하면서 특별히 먹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 음식이 최고입니다. 무슨 음식이 좋다, 뭐가 좋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 보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드시고, 기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방에 나는 음식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이상한 음식, 해외 수입한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면은 운동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는 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일주일에, 이것도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해야 되는 운동은 걷는 거하고 숨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매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매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심한 운동은 30분, 그리고 약간 숨이 찬 운동은 1시간, 나이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해야 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 달리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다리 하나씩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관절, 이거 하시면 돼요. 집에서 텔레비 보시면서 이거 계속 하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5분, 10분 하실 거예요.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모든 운동이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100%를 하지 마시고
60% 70%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3번을 반복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걷는 거는 얼마나 걷냐? 관절이 안 좋은 분은요,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영장 가서 물속에서 걸으면 됩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관절 물이 안 와요. 왜? 자기 몸무게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안 가죠.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안 들어. 아, 됐네. 수면. 여러분들 잠을 잘 드셔야 되는데, 텔레비 잠 안 온다고 계속 텔레비 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TV 틀어놓는 분들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세요.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고 졸리면, 원래 졸리면 얼른 침대에 자라고 돼 있어요. 졸리지도 않은 데가 자꾸 잠을 청하면, 잠은요, 청하면 달아나요. 잠을 앉아야지 하면 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졸릴 때 얼른 가고, 잠이 안 온다고 텔레비 마냥 보지 마세요. 그 TV도 별로 너무 오래 보시는 거 안 좋아요. 하루에 한 2시간? 저는 한 3시간 이상은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커피 먹으면 잠 못 자는 분 많으신 거 아시죠? 커피 같은 건 안 드시게 낫고, 그리고 너무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너무 배고파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식사 후에 금방은 안 주무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 계속 눕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역류성 식도염에 잘 옵니다. 과식하거나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먹고 바로 눕거나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요, 괴롭기도 하고 기침이 나가서 잠을 더 못 자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없이 살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 푸는 방법을,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당히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너무 아무 일도 편안하면 인생 재미도 없고 사람이 건강하지는 않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푸는 방법, 취미활동, 그림, 노래, 음식 만들기, 대화하기, 여자분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만나면 수다 떠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되잖아요. 그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남자들은 만나면 한 2, 30분 지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실컷 얘기하고 전화 또 한참 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다 떨기.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쇼핑 가면 여자들은 어디서 힘이 나와요? 힘들다 소리를 별로 안 해요. 백화점에 이런 데 가면 집사람이 눈이 번들거리고 막 돌아다녀요. 남자들은요, 뭐 사러 가면 저기 내가 살 게 있으면 이렇게 갖다 사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저기 목표가 있어요. 또 간대 또 가. 남자들은 필요해서 사고 여자들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어서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새로운 거라 또 사고, 유행이라 또 사고. 그렇잖아요. 그게 남자들하고 여자들, 물론 여자분도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개 여자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옷장을 탁 열면 입을 옷이 없대요. 아니, 옷이 저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다 뭐야? 그랬더니, 많아도 입을 옷이 없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계절, 오늘 분위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옷이 다 틀려야 되는데 맞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서양 사람인데요,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요, 인간을 분석을 했어요. 인간의 욕심, 욕구가 어떤가, 그게 분석을 했더니 맨 밑에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이 욕구가 만족이 돼야 행복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아시잖아요.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화장실 변비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잔뜩 먹고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데 가서 자잖아요. 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안전한 장소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동물보다 더 고등, 발달된 형태로 안전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소속이 있어요. 개 모임도 있지, 동창회 모임도 있지, 친구 모임도 있지, 다 있잖아요. 동네개 모임 있지, 애들도 자모의 모임도 있지. 그게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본성이래요. 뭔가 소속이 되고 이렇게 모이고 얘기하는 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기 밑에 둘은 동물들이 있지만 여기부터는 동물들은 그런 동물도 있지만 안 그런 동물은 이 수준까지 못 옵니다. 문제는 동물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수준이 바로 위에 두 수준이에요. 두 레벨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가 남한테 뭐 인정받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 엄마는 음식 정말 잘해. 그거 듣는 그 엄마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당연히 좋지요. 나를 인정해주고 좋다고 잘한다고 하니까. 저도 엄마는 노래를 잘해. 저 엄마는 글을 잘 써. 하는 거 많잖아요. 춤 잘 추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안 좋은 걸 또 잘하는 건 안 되겠죠. 저 아줌마는 돈을 잘 떼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좋은 거 아니죠? 아무튼 인정받는 게 4단계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요. 아까 저 노래할 때 박수 쳐주셨잖아요. 저 행복했어요. 왜? 제 노래를 주고 박수 쳐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를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근데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는 이거는 사실은 이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단계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라는 그림 있죠. 그거 누가 그렸어요? 하여튼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그 로마에 가면 시스터나 성당에 천장 벽화 있죠. 또 아시죠? 천지창조부터 막 그려놓은 거. 기가 막힌 게 그 천장에 거꾸로 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거꾸로 눕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 그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이 바닥에 놓고 하는 것도 힘드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그려. 그것도 그림이 사람이 거의 4, 5m 되는 크기랍니다. 그거를 그리기가 이렇게 이거 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불멸의 작품을 남기고 또 마리아 칼라스라든지 뭐 노래 잘하는 세계적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정명훈, 정경화 그 남매라든지 또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세계 1등 했죠. 또 이상화 스케이팅에서 얼마나 세계 1등을 거의 10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누구도 존경하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는 업적을 남깁니다. 세종대왕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만은 한 가지 면에서는 존경을 안 해요. 세종대왕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책벌레였어요. 세종대왕이 아시다시피 우리 형이 둘이 있잖아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령, 세종대왕.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형제도 아버지도 막 정말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도 많이 죽였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대왕도 엄청난 살인자의 아들입니다. 물론 권력을 차지해서 그랬지만 어쨌든 살인자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보니까 원래 내리사랑 아닙니까? 셋째 아들 이름이 공부를 그냥 맨날 책만 보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 너 좀 책 좀 그만 봐라. 얘가 맨날 책만 봐가지고 세종대왕이 나중에 눈이 멀었어요. 거의 안진 생겨가지고 너무 책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저는 책 못 보게 다 치워라. 책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 방에 세종대왕이 쓰는 방 거기에. 근데 마침 병풍 뒤에 책이 하나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아버지 왕명이니까 아버지자 왕의 명이니까 꼼짝없이 시키다가 책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책을 500번이나 읽었대요. 그거를. 지금 따져도 그게
100페이지,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을 500번 읽었으면 얼마나 책벌레 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처음에 자기가 왕 될 줄 몰랐어요. 형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양녕대군이 너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남의 집 여자 데려다가 데리고 살기도 하고 기생을 궁궐로 부려들여서 잠자리를 하질 않나 뭐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뭐 딴짓하지 않나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종대왕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누구도 부정 못하는 한글 창제부터 추구기부터 농사직설 작정하고 또 법령도 정리하고 하여튼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분이 운동을 싫어하셨대요. 맨날 방에 있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뚱뚱했대요. 요즘 말로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식을 좋아했대요.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종대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한 3년을 고기를 안 먹었대요. 왕도.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고기 좋아하니까 저기 49제까지만 고기 못 먹고 그 다음에 먹으라 그래. 고기 워낙 좋아하는 거 알으니까. 내 막내 아들이 고기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상당했어도 고기를 못 먹으니까 마음에 안 됐어서 세종대왕은 예외적으로 고기 먹었어요. 한 3달 지나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또 마지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 많은 일을 하려니까 결제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밤마다 자손 만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식을 28 몇 명이나 낳았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요 스트레스가 또 많았던 게 모든 일을 다 하려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세종대왕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악게 하는 거 이외에는 없었나 봐요. 그 몸을 안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결국은 자기 형은 양녕대군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어도 69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요즘 올해부터는 만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뭐 습관이 돼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외 양녕대군은 어떤지 아세요? 형이 왕이 안 돼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왕을 시키려는 걸 보고서 일찍부터 마음을 비우고 평생을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면서 세상 천하를 주유하고 살았어요. 궁궐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그 조정에 어른 노릇하고 91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왜?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로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평생 다니면서 명산 대찰에서 뭐 음식을 뭐 고기 먹었겠습니까? 소박하게 뭐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기 형과 큰형, 작은형, 자기까지 3남매가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났어도 세종대왕은 54살에 만 53세 돌아가셨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12년을 더 사는 건 양녕대군이고 얼마나 자기 바로 외형이 1살 차이에요. 얼마를 더 살았겠어요? 36년인가를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효령대군은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때부터 태정, 정종, 태조, 정종, 태종, 그 다음에 세종, 문종, 단종, 예종, 성종까지 살았어요. 임금을 9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양녕대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효령대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오래 살면 소용없어요. 주변의 친구도 오래 살아야지. 제 친구 아버님이요. 한 5, 6세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친구를 만나도 매너도 없고 돈 꼬가고 안 갚고 성질 더럽고 좀 그런 놈은 안 만나는데
이제는 이놈 저놈 다 빼니까 아무도 만날 놈이 없어서 이제는 살아있는 놈은 다 내 친구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80.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살이시니까 벌 돌아가셨지만 그거 친구가 없어요. 자기만 100살 살면 뭐예요? 자손 없어요. 친구도 없고 혼자 뭐합니까? 사람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8년을 근무했는데 노인들을 하도 많이 봤어요. 누워서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 15년을 사시더라고요. 15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사시는 분을 봤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장모님이시더라고. 처음에 몰랐어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야, 네 병원에 보니까 네가 병원장인데 우리 장모님 거기 계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제가 맡은 환자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도 90 몇 세였는데 자손들이 오면 와서 어머님 앞에 와서 한숨을 쉬어요. 사람을 알아보기를 하나,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 입으로 드시기를 하나. 이분은 못해서 배로 뚫러가지고 음식 넣어드리고, 사람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안 좋으면 산소 때문에 산소를 해드리죠. 입으로 못 드시니까 콧줄 내서 넣어드리죠. 또 안 되니까 혈관에서 넣죠. 소변줄 끼죠. 줄줄이 달고 살면 그런 인생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하세요. 제가 40몇 년 동안 환자를 보니까 돌아가실 때 고생 안 하고 죽으시다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잠시도 안 잊고 돌아다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죽으시다 돌아가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낙천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셔. 어디 가면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테 많이 베푸시고. 여러분들 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불행한 것도 알으셔야 돼. 왜 알으셔야 되느냐? 어릴 때는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불행합니다. 부모 잃고 행복한 자녀 보셨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소년 등가가 뭡니까? 일찍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좀 급성맞게 학교 가서 우리 애는 선생님한테 부탁도 하고 공부 잘하려고 막 하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별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다 살던 동네에 거기 초등학교가 100군데 있었거든요. 학생회장, 그때 어린이회장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다 어머니들이 좀 치맛바람이 있어야 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걔들이 잘된 애가 거의 없어요. 사고로 일찍 죽거나 그렇게 잘 나가다 나중에는 좀 뒷길로 빠져가지고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거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를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남 앞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은 불행해요. 부모는 그 당시에 대리만족인지 몰라도 그러고 나면 그 자신은 행복해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년 등가가 그거에 너무 일찍 사람이 요새 나 연예인들도 걱정되는 게요. 너무 젊은 나이에 돈 벌고 막 그러면 요새 보세요. 다 뭐 없으니 마약을 했느니 뭐를 했느니 뭐 공황제가 했느니 이거 본인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상처는 아시죠? 40, 50대가 돼서 배우자를 잃으면 그거 행복하기 힘듭니다. 물론 재혼해서 좋은 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피부에 닿는 얘기일 거예요.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손자, 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따라요. 어떤 할머니가요, 애들이 보고 싶은데 손자, 손녀 영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은 조금 있으셨는데 올 때마다 애들한테 3만 원씩 5만 원씩 줬대요. 그랬더니 한 달에 몇 번씩 오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5만 원 주는데 돈이 대단합니다.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재산이 좀 있으셔도 일찍 다 주지 마세요. 돈 없으면 자식도 성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넘기겠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 그건데요. 옛날에는 뭐 이두오복이라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고, 원래는 서경에 시경, 서경, 중국 4대 시서 3경에 나오는 서경에 나오는 얘기로요. 오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요 조건이 좋았고 가장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쳤어요. 아까 제가 오래 사는 분들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덕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베풀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잘 죽는 겁니다.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운동하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 의사는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나, 의사들도 뭐 말만 그러지 안 한다들 하는데, 제가 마지막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70인데 저는 아직도 물구나무에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사람으로서는 저 같은 사람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구나무에서 한번 걷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창규 원장님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멋진 특강도 해주시고